수류탄 투척자. 저는 기도도 안 했는데 막 수류탄 몇 개씩 던지고 가셨던. 이제 더 이상 안 던져요. 근데 이 의원님이 지금 해외 출장에서 막 아침에 도착하셨다면서요. 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좀 있다가 다시 출장하신다면서요. 저기 대구에 오늘 저희가 바른정당 발기인대회가 있어요. 그 사이에 지금 오신 거죠. 네, 지금 막 급하게 쫓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공항에 왔다가 공항으로 가야 되는데 그 짬을 내가지고 네. 스튜디오 직접 나오셨어요. 왜냐면은 수류탄을 던지려고. 수류탄 유발자 같아요. 수류탄을 많이 던지셨는데. 네. 이제 수습해야죠. 수습, 오늘, 이번부터 수습입니까? 네. 그럼 조현순 장관하고도 수습 국면인가요? 아니, 그분은 여러 가지 이제 조사가 시작됐는데 지금 수습하면 안 되지 않아요? 네, 수습 안 되시기를 바라는 거죠? 아니, 뭐, 안 되길 바라는 게 아니라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죠. 진실이 밝혀지길. 조윤선 장관과는 사실 소위 1차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경선에서 이기셨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는 2차전이라고 할 수 있는 소송전. 근데 소송이 실제로 들어오지는 않았죠?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직 법원에서 연락이 없으니까, 법원인가 검찰인가. 네. 예, 연락이 없으니까 연락 오겠죠, 뭐. 그래, 아직 연락이 없다는 거죠. 네. 네. 언론에는 바로 소를 제기한다고 했는데, 아직 연락은 못 받았다. 꽤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빨리 해달라 그랬죠. 빨리 해달라고. 그래야. 소송을 해서 진실을 밝히자고 했죠, 아예. 네. 네. 그래야 국민들이 좀 속 시원하게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이 중대한 문제를. 자, 근데 오늘 이제 꼭 들어봐야 할 얘기는, 아무래도 반기문 전 사무총장에 대한 얘기예요. 네,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이제 오랫동안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게 한 다음에 들어오셔가지고 연일 그 강행군을 하시다가 여러 가지 이제 해프닝들이 있었고, 그러다 해프닝들이 그 하나하나를 따지면 별로 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구설수에 오를 만한 일들이 좀 있었죠. 네? 그러니까 좀 보면은 일반 사람들과 너무 다른 상식을 갖고 계신다. 근데 우리가 이제 상식이 우리 일반인들과 다른 대통령 때문에 지금 많은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다들 이게 이제 옛날 같으면 그냥 조금만 자잘한 해프닝이겠구나 맞아요. 생각하지만, 뭔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데자뷰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서 데자뷰는 누구의 데자뷰를 말하는 겁니까? 누구겠어요. 지금 고생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데자뷰? 뭔가 이렇게 일반 사람들과의 상식이 너무 다른 분일 때 많은 사람들이 문들 제기를 했지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막상 일이 터지고 보니까 그렇게 일반 사람과 전혀 동떨어진 생각과 상식을 갖고 계신 분이 지도자가 되면 나라가 이렇게 되는구나, 요즘 그런 생각들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네. 이런 사소한 해프닝들도 예전과처럼 그냥 흘리지 않고 네. 혹시 이게 이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하고 좀 다른 기준들이 드러나는 거 아닌가. 네. 저는 좀 놀란 게 그 꽃동네에 방문하셔가지고 네, 턱받이요? 노인, 깜짝 놀랐어요. 턱받이를 본인이 한다는 것도 너무 놀랬고. 아니, 최소한 이 지금까지 공직자로서 거의 70이 넘는 평생을 살아오신 거잖아요. 네. 그럼 저 한 50년 정도는 공직생활 하셨을 것 같은데 어디 사회봉사시설에 한 번도 안 가보셨나 봐요. 또는 본인이 안 가보셔도 텔레비만 봐도 알잖아요. 정치인들 나와서 사회복지시설 가고 공직자들 가고 하는 거. TV만 한 번을 좀 유심히 보셨더라도 이러지는 않으셨을 텐데. 보통 자원봉사하는 분들은 앞치마를 하죠. 턱받이가 아니라. 아니, 그러고 할머니 이렇게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 어른이 누워 계셨잖아요. 네. 근데 막 그 노인 어른 누워 계시는데 옷하고 막 턱에다가 죽을 막 줄줄 흘리면서 이건 정말 민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죽을 흘리긴 흘렸습니다. 언론이 보도한 장면을 슬로 비디오로 다시 보여준 장면들도 있는데 보니까 죽을. 그래서 보통 받아 드시는 분에게 한테 턱받이를 하죠. 근데 턱받이를 왜 죽을 떠주시는 분이 하시는지, 그것도 부부가 똑같이 하셨는지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참 이상한 장면이라고 근데 그 얘기는 반기문 전 총장 본인도 그리고 사모님도 전혀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얘기고. 안 해오셨던 거죠. 거기다가 그 따라간 수많은 참모들은 또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 이게 턱받이를 본인이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히니까 그 수많은 참모들은 다 뭐 하는 분들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이 뭔가 이렇게 상식과 개를 달리하는 일 때문에 나라가 지금 이 꼴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반기문 지금 이제 후보라고 불러도 되겠죠? 잠재 후보. 대선 행보를 하시는 거니까 이분 옆에 이렇게 상식과 완전히 동떨어진 분들만 집단으로 그냥 아주 그냥 때로 계신다면 이거 걱정이다 이런 생각은 들죠. 근데 의원님 바른정당에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는 거예요? 아니 바른정당에 오시는 거 좋은데 네. 이런 행보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행보 하시지 말고 제일 지금 대통령이 되시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이념적 좌표가 어딘지, 내 이념적 정체성이 뭔지, 그리고 내 정책 노선은 뭔지를 먼저 밝히셔야죠. 의원님 이게 바른정당과 의논하고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 바른정당은 소위 말하면 이제 뭐 당론으로 네. 국회의원들을 억압하고 하는 그런 새누리당에 모두 서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뭐 군사문화는 없습니다. 각자 개인의 정치적 소견을 자유롭게 말하는. 당의 정강 정책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근데 이제 의원님이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예를 들어 턱받이 같은 게 평소에 한 번도 그런 시설을 안 가봤고 혹은 안 가봤다 하더라도 주변에서 충분히 말릴 수 있었어야 하는데 네. 못 말려서 해프닝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주변도 문제다. 걱정이고 본인도 걱정이에요. 그래요? 네, 그러기도 하고 저는 또 제일 제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거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징부정지되게 지금 탄핵 절차를 밟고 계시는 분한테 부디 잘 대처하시기를 바란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 말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탄핵 심판에서 탄핵되지 않고 그죠? 직무를 복귀하길 바란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는 말인데. 또 그거보다 더 하나 더 넘어가서 생각하면 뭔가 잘못이 드러나지 않게 잘 꼭꼭 숨기고 잘 덮어라. 그런 말처럼 들리지 않아요? 저는 이런 말 안 시켰어요. 저는 이렇게까지 또 의원님이 수리탄을 막 이번엔 자기 당에다가 던지는 것 같은데. 아니, 아직 당에 오기로 된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저는. 오기로 된 것도 아니고. 아니, 우리 당에 오시려면 적어도 이념 정체성부터 좀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안보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천안함 가지고 이거 누가 봐도 뭐 문외한이 봐도 폭침이다 이렇게 약간 보수적인 발언을 하셨는데 경제에 대해서는 지금 한마디도 없으셔요. 우리는 정강 정책이 경제는 완전히 재벌 위주의 그런 정책은 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네. 우리 재벌 문제나 이런 굉장히 중요한 바른정당의 정강 정책과 맞는지 안 맞는지부터 좀 밝히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서민 코스프레 지금 여러 가지 구설수 오르고 거의 뭐 지금 보니까 인터넷 검색어에는 반기문 연관 검색어가 1일 1실수로 돼 있던데. 1일 1실수. 그런 거보다는 1일 1실수. 그거보다는 그냥 정책 얘기하시고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 되게 된다면 내가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지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어떻게 만들고 싶은지 국민들한테 뭘 해주고 싶으셔서 대통령이 되려고 이렇게 연일 강행군을 정말 연로하신 나이에 하고 계시는지 이런 거를 밝히시는 게 저는 더 급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하신 저도 그게 굉장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한테 잘 대처하기 바란다. 일종의 덕담인데 덕담을 하셨다면 박근혜 대통령과의 과거의 인연이라든가 또는 뭐 박근혜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좋아할 수도 있고요. 혹은 정말 걱정될 수도 있는 발언이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 동시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촛불 집회도 참여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두 개는 도저히 병립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촛불 집회에 참여한다는 건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자는 거고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잘 대처하라는 건 탄핵 국면을 잘 넘어가라는 거잖아요. 잘 모면하라는 거죠. 이게 완전히 반반이죠. 이 두 가지는 서로 동시에 나올 수 없는 메시지인데 당연하죠.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던지는 걸 보고 이것은 어느 쪽으로부터도 욕먹는다. 어느 쪽으로부터 욕먹는 건 결과고요. 네. 의도는 양쪽을 다 얻고 싶었던 건 아닐까. 그렇겠죠. 네. 본인의 외교관은 항상 그래야 하니까요. 네, 외교관은 그래야 하지만 정치인에서 표를 받으려면 자기 스탠스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저는 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분이 지금 되시고 싶어 하시는 목표가 대통령이시잖아요. 한 나라를 이끌고 가는 국정 운영의 책임자라면 분명히 해야 됩니다. 네. 양쪽을 모든 사람을 5천만 국민한테 모두 다 칭찬받을 수 있는 대통령은 없어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죠. 네, 네. 그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일을 바라지 마시고. 외교는 그런 걸 하는 거고. 네. 원래. 네. 근데 분명히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라는 자기 입장을 분명히 해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한다면 그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반대한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면서 동의를 구하고 끌고 가는 추진력을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쪽도 좋다 저쪽도 좋다 이렇게 만약에 나라를 운영하신다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겠어요? 바른정당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 지금.
바른정당에서 바른정당은 바른 말만 하는 게 바른정당이에요. 아니 근데 바른정당에 갈 확률이 높은 건 사실이죠.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예. 네. 당내 주류 의견과 멀리 떨어져 계신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요. 의원님과 의논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그게 근데 이제 내용이 뭐든지 간에 네. 뭐 누구랑 무슨 딜이 있었든 거래가 있었든 그런 것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왜 바른 정치하려고 새누리당을 나와서 이 들판에서 춥고 바람 부는 데서 고생하고 있겠습니까? 그런 정치적인 거래 이거보다 중요한 거는 국민들 앞에 분명히 밝히고 책임 정치하자는 것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저는 바른정당은 그런 게 허용이 돼야 되고 그런 게 허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네. 지금은. 결국 반기문 전 총장이 바른정당으로 선택지를 정하고 지금 전망은 바른정당이 가장 높지 않겠네요. 일단 뭐 새누리당 안 갈 거고요. 네. 민주당 안 갈 거고요. 국민의 정당에서는 연일 반기문 전 총장을 지금 러브콜을 하죠. 러브콜도 하지만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양동작전이네요. 여기도 양동작전에 지금 공격 사이드를 맡으신 거예요, 혹시? 그건 아니고. 저는 아니에요. 예. 저는 뭐, 양동하는 거 못해가지고 오늘까지 이 고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그 분을 영입해야 한다는 그 의견이 많은 건 맞죠? 많다기보다는 일부 그런 분들이 계시죠. 주로 어떤 분들이 있어요? 아니, 이제 충청 분들이 그러신 거죠. 그건 뭐 당연한 네, 것이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도 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기보다는 우리랑 정체성이 맞고 정책 노선이 맞으면 오케이. 들어오시는 거에 대해서 환영이다. 근데 단 조건이 있다. 무조건 후보가 추대되고 이런 게 아니라 공정한 룰에 의한 경선을 거쳐야 된다. 그래야만 후보가 될 수 있다. 이거는 뭐 당연히 거쳐야 되는 절차 아니겠어요?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바른정당의 지금으로서는 대선 후보를 뜻을 두고 계실 것이고 그렇다면 경쟁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당내 경선의 절차를 거쳐야 될 테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반드시 넘어가야지 꽃가마를 태워준다가 이런 일은 없다. 이런 거죠. 꽃가마를 태운다면 바른정당이 아니죠. 네. 아니 지금은 바른정당이지만 좀 있으면